CP가 있고 뭐가 있고 같은데 저희는 반죽으로만 하는 거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교육의 특징이 이제 신도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이 한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타3P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옷을 쳐보셨나요? 약간 빵 쳤을 때 쌍피를 보면 1타3P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라이스 크레 공예가 협회는 뭐 1급, 2급, 4번 하니까 그쪽으로 돈 들어가는 게 3,4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물론 협회가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거겠지만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라 가치도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펜 캐릭터도 저희가 기능장 모셔봤더니 두당 뭐 $200 뭐 이렇게 초반에 진행했던 건데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뭐 각자 비율로 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번 강좌가 13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주부들이 130시간은 우리 못하겠다. 너무 길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130시간을 올 투자하시면 실질적인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라는 개념이고 교육거리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요번에 강좌를 들으시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초적으로 맛을 보실 수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인턴 시험이라고 해서 80시간을 현 사업하는 곳에 가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마지펜과 라이스를 해보니 이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뭐 거의 기초화적에서 다 끝나서 응용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더라 하는 건데,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벌써 케이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지펜 이 캐릭터를 넣으면 금세 이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세 가지 신소재를 봤을 때 이 마지펜은 국내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사실 마지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능장 시험이라든지 무슨 시험 볼 때 대회용으로 나가지 범용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예 쪽, 또 캐릭터 케이크 쪽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할 것 같고, 라이스 크레협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제 500분이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추석 때 그냥 아돌쳐서 전부 다 돈을 많이 좀 버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종류의 지금 신소재가 업종 자체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지금 아마 접근을 하시면 다 전문가가 되시고요. 지금 마지펜 캐릭터 같은 경우 강사로 오시는 분도 저희 학원에서 진행했던 마지펜 공예과정 1기 수료생이십니다. 그래서 1기 수료생이시기 때문에 뭐 그분의 뭐 이런 쪽에 업력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만드는 방법들. 근데 세 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마지펜과 비누고, 이 라이스는 약간 좀 이렇게 정교하기보다는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이템은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캐릭터 페이스트 신소재 이 과정은 20분이 교육을 받으시게 되시고, 저희 목표는 10분을 창업을 시켜서 그분들을 100% 성공시키는 게 제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 주간 하는데 이 기간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창업자가 있고 없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저희가 이 130시간 동안에 이 교육생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그게 진짜 현장과 현실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건데, 하여튼 저는 뭐 자신있게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공예를 배우면 지금 수익이라는 게 체험학습 교육이에요. 그죠?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또 있는 영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좀 편차가 있는데, 저희는 이 뒷편에 나오겠지만 유통 쪽 많이 생각하죠. 유통 쪽.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가 목표가 10분은 창업을 시키겠다. 이래야지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 캐릭터를 만든 거를 납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조 도소매 창업 쪽도 유도를 하고 싶은 게, 자, 저희한테 여기서 배우셔서 만드시면 저희가 사실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공예라는 거를 지금 한 업종, 학원이나 교습밖에 없었는데 만들면 이 유통이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 유통 견적을. 그래서 일단은 실용적 아이템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쇼핑몰 하겠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어떤 인형인지 아시나요? 캐릭터?
처음 봐요, 저는. 여기 보시면 요새 TV에 선전에 메리츠 보험사의 걱정 인형입니다. 얘는 M, 메리 뭐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상품마다 다른 건데 제가 이걸 진행할 때 메리츠 화재보험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왜냐면 걔네가 걱정 인형을 팔고 있어요. 어떻게 파냐? 보험 계약하신 분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접근하기는 야 메리츠 케이크를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가 계약 체결한 사람들한테 선물하자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보통 파리마켓이나 이런 데에 있는 수제 케이크 일반 케이크 아니고 이거는 수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선민격인 거기 슈가 페이스트 쪽에서 굉장히 고가의 시장을 형성을 해놨어요. 이 수제 케이크를 캐릭터 케이크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이 담당자들은 이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 M은 무슨 보험이고 뭐 어떤 게 다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얘는 이제 깍두기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디스플레이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구조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저도 이 수제 비누라는 거, 천연 비누라는 거 참 몰랐다가 이번에 교육 때 만드는데 그 비누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보시면 보험 판촉하시는 그 설계사들이 무슨 선물들을 주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피부 미용삽이나 이런 특수 지역에만 가는데 이런 것들은 판촉 시장으로 연결을 해주면 상당히 유통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게 뭐 교육기관이니까 뭐 프랜차이즈 그런 건 아니지만 공동 이게 구매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 개척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접근을 해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 잘 받으시고 많이 만드시면 그게 돈이 된다. 근데 약간 뭐좀 나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교육사업 쪽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저희가 학원이나 이렇게 학교 쪽에 페이스트 벌써 여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 또 유치원도 한번 해봤더니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트 그 마지펜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거 그림인데요. 요건 떡 주물럭이고 아몬드 천연가루겠지만 뭐 얼마든지 뭐 해서 노인들이 이게 체험학습도 가능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돼서 일석이조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좀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시면 원포원입니다. 그래서 원포원이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죠. 그 아프리카에 그 신발 하나 사면 아프리카에 뭐 주는 신발에 톰스 슈즈처럼 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원포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달콤 바이러스 학살 운동본부라고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가 착한 소비자가 하나를 사주면 그 하나를 그 취약계층한테 그 필요한 취약계층한테 선물을 주는 기부를 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좀 돌려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공방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비가 얼마 정도 들죠? 지금 창업을 하신 건가요? 사업자가 있으신가요? 네. 얼마 정도 창업비로 창업을 했습니까? 저는 교육 쪽이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일반 사업자로서 재료나 이런 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창업비라고 하면은 뭐 임대료하고 다 그렇죠. 토탈. 네. 임대료는 좀 운영비고 유지하는 거고 맨 처음에 창업할 때 보증금들하고 관리금들하고 뭐 인테리어 그거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저 그냥 분양받아갖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억 정도 들었는데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 모양이라서 10년 됐는데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꼭 들어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통 우리가 세를 얻고 조그맣게 하고 그랬을 때 창업비가 한 3,000~5,000 이렇게 들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그 자가 건물에 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세를 넣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가 업력이 3년을 못 버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억을 넣어도 이 3년을 버틸까 말까 하는데 3,000~5,000 갖고는 굉장히 사업 유지하기 어렵고 공예라고 하는 아이템은 내가 3,000에서 5,000 넣었을 때 한 150, 200 벌면 된다. 그게 맞나요? 저기 그 정도 만족해서 하시나요? 잘 안 되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정부에서는 사업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병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통 경로를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면 자
교육을 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고, 내가 물건을 만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케팅이 안 되니까 재고로 쌓여 있을 것 같아서,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만들고 있잖아요. 소극적 영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들면 팔 수 있다. 제가 메리츠에서 해서 저쪽에서, 자 그러면 거기 북쪽에, 서울 북쪽 쪽에 그 담당하고 만났는데요. 저희 그분들 고객이 한 20만 명 된대요. 그 DB를 줄 테니까 생일을 다 이걸 넘겨줄래니까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100개, 200개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왜? 좀 캐릭터는 지키면 돼.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 좀 범용적인,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다행히 이게 또 선정이 돼갖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유를 하면 교육이나 체험으로만 가는데 유통까지를 껴주면 뭐 큰 힘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서 같이 저희가 이제 조직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뭐 좋은 취지라 해서 잘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공헌 쪽으로도 껴서 들어가면 좋겠고, 또 하나 사회공헌에 참여를 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사업하면서 자존감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템을 보니까 여성 예비 창업자가 좋겠고, 점포는 소부터 해서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고, 난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뭐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창업자금은 집에서 하는 소거에서부터 뭐 시작해서 1,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현재 사단법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페이스톤즈 공예협회라는 거에서 자격증도 진행을 해드리면 공적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여기 설명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캐릭터라는 사업이 나쁜 거 아니고 먹거리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됐을 때는 뭐 이제 소호업종으로 종업원 없이 한 명, 두 명으로 진행할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중지가 됐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기다리시면 그 밑에 작업 표시 속에 파워포인트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되시면 130시간을 진행하고요. 그
그 중에 25시간은 교육에 관한, 이론 교육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차에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페이스 소재를 다 갖고 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간단한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을 좀 저희가 갖겠고요. 센스인데 이거. 그 다음에 8시간씩 마지펜, 떡공예, 비누 공예를 실습을 하시겠습니다. 강사들이 와서 아마 한 분의 메인 강사와 한 분의 보조 강사 맞춰서 진행하실 건데요. 여기 와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런 감을 잡으면 나는 마지펜으로 좀 가겠다. 나는 떡공예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해서 저와 같이 사업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가져서 그러면 이제 그분의 취향과 나름대로의 진로를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재부팅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컴퓨터를 재부팅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 끝났고 그럼 많이 하는데 그 정도 됐나 보다. 바라만 넘어가는데 안 해요. 그냥 여기 웨이브를 보고 할까요?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회차별 교육 내용 중에 이제 창업업체 인턴이 있습니다. 인턴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가장 키포인트가 이 중소기업청에서 이거를 짤 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일간 80시간을 현장 가서 진짜 왜 여태까지 정보교육이라고 전부 다 교실에서 끝냈는데 또 그 현장 탐방하면은 잠깐 이렇게 와서 들러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수강생들은 80시간처럼 빡세게 좀 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도움이 업체한테도 돈을 많이 주겠다. 주당 얼마씩 주겠다. 또 하나 그러면 이 신매치를 지금 교육생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교통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게 이제 중소기업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7개 업체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소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건 진행되면서 사실 협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창업을 들어오신 게 아니고 도움업체로 등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업체라는 게 여기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랑 좀 이따 비즈니스 얘기를 따로 하시죠. 강의 듣는 거 얘기를 하시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보통 한 업체당 3분씩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럼 저희가 쿼리가 3가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한 업체당 3일, 3일, 3일 이렇게 가서 다 이거 진행을 해보고 이 시간이 된다면 맨 마지막 날은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체험학습을 해서 체험 박람회 같은 거 여기는 좋잖아요. 체험 박람회에서 우리 걸 가지고 같이 손님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영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한번 체험 행사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론 교육과 여기서 이 교실에서 배우는 그 기술 교육 그 다음에 현장을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건데 이 체험을 하는 것들이 진짜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움업체한테는 주당 20만 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천과 서울에서 이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그분들의 영업장에서 좀 북적되는 건 있겠는데 하여튼 뭐 도움업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진행을 해서 이 교육을 130시간을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예라고 하는 그 틀을 좀 뺀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공예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저희가 딱 2분법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적금 영업하시는 분, 소극적이신 분. 소극적인 분은 그냥 동네에서.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소유벌이 같은 개념이고 그 풀자리라기보다는 그냥 부업 개념인데 어차피 지금 경제가 어렵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다 그러면 이 교육사업과 유통사업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창업해서 결과는 굉장히 좋을 거고. 하여튼 저희는 20분을 저희가 교육을 해서 10%를 창업시키는 목표고 100%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진행을 한다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같은 많은 유통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그래서 많이 지금 한 70, 80%까지는 성사단계가 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왜 줘요? 이 창업교육. 대부분의 창업교육을 들으면 정부 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 이 교육을 들으면 돈이 된다 하는 것들을 좀 강의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제가 드린 말씀이 반대. 혹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 제일 이제 하면서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공기업체라는 게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면 정규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선생님들을 섭외를 해서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오래 있지 못하니까 만약에 사업이 들어와도 하실 분들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사업성이 조금 그렇죠. 시적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유통이라는 걸 그거죠. 근데 유통을 그러면은 그거를 혼자서 하다 보면은요 유통서부터 시작해갖고 사업에서 뭐 이렇게 묻어 따오고 난 선생님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유통을 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더를 드리면 네. 만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착한 그 사업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영업을 하나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오더를 따올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주세요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되는 사업을 가서, 제가 볼 때 사업의 첫 번째는 선순환이 돼야 돼요. 선순환. 그래야지 사람도 쓰고 뭔가 더 내가 계획을 잡는데, 이 계획이라는 게 방학 때 안 되고 뭐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계절별로만 편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업적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 공유의 가장 약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뭘까요? 이게 유통이에요. 그럼 유통을 하는데 혼자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좀 좋은 사업 취지를 하게 되니 저희가 이제 접근해보니까 많이 호의적, 그러니까 호혜적 시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자기만 배불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호 개방이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저희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선순환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각지에서 부처님 선에서 저희가 요거 거기 사장님은 이런 비누 이런 요거는 속빈 있지 않습니까? 다소 요걸 납품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요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마진 유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만나서 추천을 해서 말씀을 해야 되고,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지금 강원랜드 제가 만나보면 강원랜드는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납품한 데도 있지만 거기 노조들이 그런 겁니다. 거기 케이크를 준대요. 케이크. 근데 저기 우체국 예금 공단이 거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 뚜레쥬르 같은 데 사준단 말이죠. 근데 뚜레쥬르 같은 데는 전부 다 특색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트 빵만 맛있게 만들면 그 친구의 그분의 캐릭터를 우리가 수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뭐 이사장이 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주는 거를 부모님께 주면, 특히 이 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대응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여튼 뭐 다문화 여성들도 장애인들도 막 하여튼 이게 물량되기 이게 어려서 잠시 보류하고 있었고요. 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년에 계속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서 만나보고 다 이렇게 문호들이 열려있다. 근데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이 영업을. 저희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이거든요. 교육이. 교육 들어서 좋아. 또 손해, 그냥 5만원 내는데 10만원 드리고. 5만원이 일이야. 그러다 수리하면 케어해줘, 사고 관리해줘. 또 유통도 할 수 있게끔 해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못 들으시는데 예비 창업자는 넣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는 적는 거니까 난 예비 창업자를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랬는데 분야가 틀리니까 들을 수가 있겠군요. 예, 업체를 제가 한번 가서 연락 주시고 받아서 한번 제가 방문하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그런 업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 졸업생들 그런 업체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뭔가 규모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큰 공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창업자들과 같이 해서 이제 공동사업체를, 어떻게 보면 공동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또 질문.
근심이란 인형 이렇게 몇 개 쭉 세워놨던 인형 중에서 하나만 산다면 얼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에 따라 구람수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한번 매겨보니까 1,000원, 1,500원 이렇게 할 수 있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럼 한 분은 계속 요거만 만드는 거죠. M 인형만 만들어 당시. 그럼 생산성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 가끔씩 들어오는 특별한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렇게 대량으로 같은 걸 여러 개 계속 만드는 게 더 이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주실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어서 팔았을 때 1,500원 이렇게 팔았을 때몇 퍼센트 정도를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만드시는 분들 인건비 베이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우리 사장님 같이 지금 케이크를 만든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그걸 공급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이제 뭐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집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작업장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요걸 만든 납품을 하면 사장님은 그걸 가지고 올려놓음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분업화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새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하는데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노동집약적 사업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보험사가 우리 얼마 납품해 주세요 뭐 이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포장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착한 기업이라는 거 보니까 요새 코스트코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서울시에 수십 명의 공무원이 가서 막 거기를 민간 폭격해서 영업정지 막 지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영업시장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 15%, 영업 순이익 2%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가. 그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가격을 높여서 돈을 벌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춰서 돈을 벌까. 그러니까는 캐파를 넓히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일반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1이라는 거 하는 거를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공예라는 아이템은 뻔한 수익이라는 건데 거기서 좀 알파. 근데 거기에 보람이라는 걸 좀 가치를 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천만 원, 5천만 원 작업하면 아마 지금 수년을 해보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적이 뭐죠? 외로움. 아닌가요? 그런 겁니다. 같이 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아까 그 숙련자가 만들 때는 몇 분 정도면 만들 수 있나요? 그 근심이라는 게. 저희가 해보니까 저거를 딱 한 5번 하니까 바로바로 10분 몇 분 만에 딱 나오고요. 이게 또 이제 보면 다 우리가 옛날에 로고 이렇게 조립한 것처럼 눈, 귀가 다 있잖아요. 쫙 하면서 다 붙이는. 분업. 가내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엄마들이 뭐 콩인형이나 눈 붙이는 것처럼. 임대료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집에서 하면. 그렇죠. 재료비만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자금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나왔는데 디자인 정도만 배우고 자기가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크게 들어가.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홍보하고 판매. 그건 자기는 능력이 있고 정말 잘 만들어도요. 이게 그게 부족하면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칼로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주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하면 많은 데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적극성을 띠지 않고 순수한 것을 안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볼 테니 한 여기 꽉 차야지 오늘 몇 분이 다 이렇게 등록하고 하실 텐데 참 아쉽네. 제가 보니까요.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면은 그걸 또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것도 한 100명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또 열심히 또 홍보도 영상을 하시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좀 합시다.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늦게 오셔서 그냥 뭐 들으셨을 텐데. 없으신가요? 간단한 거 질문하시죠. 또 며칠 동안 그 기간 동안 보관이 되는 거예요? 떡이 만듭니까? 일주일. 이 조물떡은요 현장에서 다 끝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마지막 같은 경우는 오래 놓을 수 있는데 이 조물떡은 체험이죠. 그러니까 다 만들고 현장에서 먹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좋습니다. 다 이런 말 하지 않나요? 먹기 아까워. 그래서 그런지 그거는 아주 조밀하게는 못 만들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 페이스트나 조물떡 같은 거는 딱 봤을 때 엄마들이 봤을 때 애들이 만들거나 본인이 만들어도 그거는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판매도 메리츠나 이런 것처럼 홍보용으로 하는 거지 먹기 위해서 그건 안 하고 더러워서 안 먹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하니까 그냥 그거는 이게 캐릭터인 거죠 완전히. 그건 떼놓고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지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걸 만들지는 않아요. 그거 못 먹죠. 너무 네. 정성이 있는데. 손으로 조물르면서 못 먹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색소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소를 너무 싫어해요. 천연색소 쓰고 천연 네. 색소를 써도 안 먹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조물떡은 현장에서 시식하는 거로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기 설명하신 조물떡은 이제 아동 유시다 보니까 구연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아동 요리에서 많이 네, 이 떡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하면서 구연동안 하는 것까지 진행해서 하고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실현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시면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됐나? 중간에 좀 쉬었어. 녹화는 잘 때는 필요하면 녹화는 그대로 올라가서 유튜브에도 올릴 거요. 두 가지로 올릴 거예요. 네. 명함을 수고하셨습니다.